제가 그 석사 때부터 이제 그 교수 생활 은퇴할 때까지 44년간 미생물 및 세포와 함께 했는데,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은, 그래도 제가 이제 일반 대중들 앞에 제가 알기 쉽게 제가 뭐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분야는, 제가 한 15년 전, 20년 전부터 그 자일리톨이라는 물질을 제가 생명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. 자일리톨 껌은 뭐냐면은, 껌은 똑같이 껌인데 껌에다가 자일리톨이라는 성분 하나를 더 첨가한 것이 자일리톨 껌입니다. 그러면 이제 자일리톨 껌을 씻게 되면 뭐가 더 좋냐? 물에 녹을 때 주변에 그 열을 많이 흡수를 해요. 그 자일리톨 껌을 씻게 되면은, 특히 식사한 후에 우리 입안이 뭐 텁텁하다든지 피곤할 때 뭐 입안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유쾌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그럴 경우에 이제 자일리톨 껌을 한두 개 이렇게 씻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입안이 깨끗하고 청량감을 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그 치아의 그 충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, 그 충치가 생기는 원인도 그 미생물이 우리 그 치아 뼈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 이빨에 그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자일리톨 자체가 그 충치균의 생육을 억제를 해줘요. 자일리톨 껌을 씻게 되면은 뭐 입안에 청량감은 말할 것도 없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요. 식품 분야에서 이제 본다면은 그 단맛이 설탕과 똑같아요. 그러니까 설탕 1g을 먹을 때 내가 느끼는 단맛이나 자일리톨 1g을 먹을 때 느끼는 단맛이나 단맛의 강도가 똑같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 우리가 먹는 설탕의 그 반밖에 안 돼요. 설탕 같은 경우는 뭐 1kg에 뭐 4 내지 5kcal의 에너지가 나오는데, 자일리톨은 그게 반인 뭐 2k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고, 또 중요한 거 하나는, 우리가 이제 성인 중에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뭐 당뇨병이 생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, 이제 그 혈액 내에 당 레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, 우리가 바로 설탕 같은 거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높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. 그런데 그 자일리톨은 단맛은 설탕과 똑같으면서 당뇨병 그 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단 것을 먹고 싶다 할 경우에 자일리톨을 넣고 먹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, 의료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뭐 가게 되면은 그 링겔 주사를 맞는데, 그 링겔 주사의 성분이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뭐 영양소인 아미노산, 비타민, 무기질 이런 거의 복합물이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는 그걸 맞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용 링겔이 있는데, 링겔 주사에게 포도당 대신에 자일리톨을 넣은 겁니다. 그 자일리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, 그 화학 공정에 의해서 중금속을 촉매로 쓰고 압력도 약 40기압의 고압에서 수소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자일리톨을 만들어요. 근데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장에서 수소가스를 40기압에서 중금속을 써가지고 만든 자일리톨을 우리가 먹는다고 했을 때, 그 중금속이 일부 우리 몸에 올 수도 있고, 또는 그 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일부가 자연에 환경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장의 그 작업 환경에서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뭐 담배 꽁초 불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잘못하게 된 공장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40기압의 수소가스, 거의 뭐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, 거기에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 위험을 느끼게 되거든요. 제가 이제 거기에 호기심을 품고, 그럼 나는 생명공학자니까는 생명의 원리를
활용해서 만들어 보자. 유전자를 자르는 효소도 있고 또 유전자를 붙이는 효소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거를 더 우리 더 긍정적인 우리 인간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유전공학 기술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유전공학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? A라는 생명체가 어떤 그 P라는 물질을 못 만들어요. 근데 B라는 생명체는 P라는 물질을 만들어. 그러면은 B라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P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A로 옮기게 되면은 A는 원래는 그 물질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그 유전자 정보를 얻었으니까는 그 정보에 해당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 경우 내가 그 물질을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용한 단백질을 내가 목표로 삼았다. 그게 예를 들면 인슐린입니다. 그러니까 유전공학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최초로 그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인슐린이에요. 그전에는 그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유전공학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? 인슐린은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사람의 그 인슐린 유전자를 밝혀가지고 대장균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옮겨 심었어요. 그러면 대장균은 원래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슐린을 못 만들었는데 유전공학 기술을 써가지고 대장균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넣었기 때문에 대장균을 키우게 되면은 대장균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게 미국에서 1982년도에 최초로 상용화가 됐어요, 이게. 지금도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인슐린이 굉장히 값싸게 공장에서 미생물 세포를 대량 배양해서 만들고 있어요. 제가 이제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유전공학적으로 그 자일리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개량하고 해가지고 그 화학적인 방법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까지 했었죠. 과학자로서 이제 물리화학생물, 뭐 지구화학 이런 그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 분야 사이언스가 있고 기초 학문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필요하러 하는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제 공학적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그 뭐 연구 대상이 되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그 원리가 우리 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누구누구가 발견한 이 원리라고 해서 소개되면 그거는 뭐 최고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. 그 공학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은 뭐가 보람이냐?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다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게 대상인데 그 기술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그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상용화까지 했다. 그러면은 그게 그 공학자로서는 굉장히 큰 보람이죠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40년을 연구를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논문도 내고 뭐 특허도 내고 했지만은 이제 그 상용화까지 간 케이스는 자일리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일리톨을 예를 든 것이고 그것이 제가 가장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진짜로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. 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은 뭐 자원이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어요.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, 농산물도 자급자족이 안 돼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? 우리나라 나만의 자원은 뭐냐? 결국 사람의 두뇌예요. 사람의 두뇌고 그 사람 중에서도 과학자의 두뇌예요. 권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는 과학이 내 적성이 맞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지금도 후회 안 하고 내가 진짜로 우리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해왔다.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.